네, 안녕하십니까. 백문이불의 의견의 문서진입니다. 일단 뭐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반등을 해줍니다. 반등을 해주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주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랜만에 기관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을 다 들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저는 여러 차례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종목 이슈와 관련된 부분, 저희가 이제 어제 또 이제 백두희 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했던 그 판 관련 이야기도 일단 개별 종목 이슈고 이게 시장의 추세를 바꿀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계속 드렸던 만큼 이 부분이 좀 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약간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요 주변국 대비해서도 또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4월 달입니다. 그러면 결국 또 실적 시즌이고요. 그러면 점점점 더 이제 개별 종목 이슈에 좀 더 시장을 집중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시장 눌리면서 같이 눌렸던 부분은 좀 탈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할 건 결국엔 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sek터를 공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섹터들이 최근 오늘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IT 관련 쪽들, 특히 또 반도체 같은 것들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은 또 4월 실적 시즌에 대장주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바로 이제 우리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좀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게스트는 1분을 모셔왔습니다. 한번 보죠. 리보 금리의 급등에 세계 증시가 출렁대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벤치마크 금리 중 하나인 리보의 거침없는 상승이 최근 전문가들의 화두 중 하나로 부상했는데요. 리보는 대형 은행끼리 단기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전 세계 370조 달러 규모의 금융상품의 이자율에 영향을 줍니다. 리보가 과도하게 오르면 금융권의 신용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데요. 2월 7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한 이 리보 금리가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세계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보 금리의 급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 리보 금리 급등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재료를 좀 잘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게스트를 지금 이 리보 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뒤에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 선이 지금 리보 금리거든요. 그다음 빨간 선은 이제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인데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 금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이제 나레이션을 통해서도 여러분 설명을 드리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리보 금리는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알고도 계실 겁니다. 리보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끼리 주고받으면서 이 단기간에 주고받으면서 그날 뭐 며칠짜리 이렇게 단기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은행끼리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이자를 주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시장에 리스크가 생기면 못 믿는 거예요, 서로를. 빌려줘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프리미엄을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리보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시장에서 신용경색 관련 단기 시장,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의 신용경색을 알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지표로 리보 금리를 우리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물론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본다면 금융위기와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금융위기 이후 어쨌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나오지 않나라는 또 우려감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아는 남자를 통해서도 한번 이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리보 금리를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던 거로 같은데요. 리보 OIS를 한번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쨌든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물론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시장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시장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플러스 됐지만 또 하나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우려감. 그냥 시장에 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속도를 붙인 게 있습니다. 속도를 붙인 게 시장의 리스크가 아니라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들이 외국에 뿌려져 있는 달러를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면 송환세를 인하해 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외국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으로 많이 좀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법인들이 송환세가 아무리 송환세에 대한 혜택이 나올 때 이때 들어오자라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 있는 것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보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스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좀 리보 금리는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물론 이거 장단기 금리 차 자체가 이제 역전되다 마나 이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배우에 산다에서 채권을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도 채권 강의를 보셨으면 좀 더 유용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지금 수익률 곡선이 약간 플래티닝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평평하게,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오고 장기 금리는 내려오고,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장 리스크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가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빨리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금리는 연준이 금리 인상 스탠스 자체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장기 금리 자체는 또 약간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급격하게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 대한 수요가,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를 무조건 리스크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2008년과 같은 그런 지금 시장 붕괴와 같은 리스크, 그러면 그러니까 신용 경색과 관련된 우려감이 지금 현재 있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진짜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신용 경색 그리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이게 반응을 하는 거라면 달러화가 같이 동시에 크게 올랐었어야죠. 다음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달러는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오히려 약세 흐름이 조금 더 많이 연속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와 이제 달러 선물 이제 매수 매도 포지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전히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 포지션이 더 많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글로벌 주요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자리에서 달러가 강하게 반등하기보다는 그래도 달러는 약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 아까 방금 이야기했처럼 리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온전히 리스크에 리보 금리가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리보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간차를 두고 만약에 달러화까지 같이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시장에 큰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리보 금리와 달러화가 방향이 완전 반대로 나온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달러가 그렇게 지금처럼 약세 기조를 모인다는 건 그만큼 신흥국 통화는 또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자체가 이제 좀 희석되기 때문에 원하는 강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는 최근에 좀 강세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수급이 점진적으로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저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 열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수 쪽에 관점을 두고 저는 생각을 하셔도 된다. 시장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